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편안하십니까? 직장 상사나 동료들 혹은 고객과의 관계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과도하게 통제한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과도한 감정 노동은 정신적, 신체적 소진 상태, 즉 번아웃 신드롬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직장인의 소진 상태는 극도의 피로, 의욕 상실, 슬럼프, 무기력, 우울증 등을 동반해 개인의 행복한 삶을 파괴하고 직장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요청됩니다. 자, 간단하게 자신이 번아웃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까요? 다음 질문에 답을 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 뜰 때 자신이 초라하고 쓸모없다고 느껴진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깜박깜박한다. 전에는 그냥 넘길 수 있던 일들이 요즘엔 짜증나고 화가 나 참지 못한다. 모든 일을 내팽개치고 떠나고 싶다. 일상이 무미건조하고 삶의 행복이 느껴지지 않는다. 어떠신지요? 일반적으로 위 질문에 3개 이상이 해당되면 번아웃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감정 노동에 지친 직장인들이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취미생활같이 심리적 공백을 메워줄 다른 일에 몰두하는 것이 좋다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생활과 생존 경쟁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여유롭게 취미생활을 즐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소극적인 방식인 대인관계를 회피하며 휴식을 취하려 합니다. 혼밥족, 혼술족, 혼영족, 혼여족, 혼놀족 이런 신조어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술을 마시고, 혼자서 영화를 보고, 혼자서 여행을 다니고, 혼자서 노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관계에 지친 사람들의 대안적 삶의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관계를 피해 고립된 생활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리는 만무합니다. 그럴수록 삶은 풍요로워지기보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로 채워지게 되지요. 관계를 포기하는 대신 내 삶을 간소화하는 자발적 심플라이프를 선택하는 것은 어떨까요? 심플라이프의 핵심은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선택과 결정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과부하에 걸린 자신의 심신을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 블로거의 심플라이프 입문기입니다. 나이 비우기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던 때 시작되었습니다. 직장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던 때, 건강이 나빠졌고 실연으로 인해 우울함이 계속 이어지던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방 안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어수선한 내 방이 꼭 내 머릿속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대학교 레포트부터 지난 10년간의 취재 자료까지 잔뜩 쌓아놓은 박스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물건 비우기를 시작했고 이후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 입지 않는 옷과 책, 가습기와 침대, 그리고 언젠가 볼 것 같아 버리지 못한 40권의 취재 수첩, 아이돌 등 인기 가수들이 사인해준 200여 장의 사인 CD, 1000여 장이 넘는 명함까지 많은 것을 비워냈습니다. 이와 동시에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내 몸에 나쁜 음식들, 가령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밀가루, 화학조미료 같은 것들을 주방에서 내 몸에서 비워내고 식단을 최소한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업무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직장에서는 노트북 하나만 남기고 책상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비워냈으며 TV와 인터넷을 통해 쏟아지는 불필요한 정보 또한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 휴대전화에서는 1700명이 되는 연락처를 비웠으며 불필요하게 새는 돈을 잡기 위해 지갑부터 통장, 카드, 보험, 할부 등을 없애거나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끊임없이 차오르는 불필요한 집착과 불안을 없애기 위해 지금도 고군분투 중입니다. 이렇게 나는 물건을 넘어서 몸, 일, 관계, 돈, 생각까지 삶에서 불필요한 것을 줄임으로써
현재의 소중한 행복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심플라이프 자체가 우리의 대인관계를 즉시 개선시켜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심플라이프는 다른 사람과 나를 동일화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해 줍니다. 정신적 지도자들은 명상의 궁극적 목적이 나와 우주 만물 사이의 일체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합니다. 심플라이프는 복잡한 삶에서는 가지기 어려운 통찰의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관계를 바라봄으로써 자신을 이해하고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줍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소진되었던 우리의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